네,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은 중국 선전에 위치한 비아디 본사입니다. 여기 형상을 보면 미국 국방부의 이 펜타곤 같이 생긴, 거기서 각을 하나 더해서 헥사곤이라고 부릅니다. 비아디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올해 3분기까지 총 판매량을 봤을 때 비아디가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판매량이긴 하지만 순수 전기차 판매량 세계 2등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건지, 이 본사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비아디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인지 끝까지 살펴보시죠. 네, 일단 여기 본사 로비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이 본사 로비에는 항상 이렇게 본인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차종들을 보통 전시해 놓죠. 그래서 여기 비아디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4종의 차량을 전시해 놨습니다. 하나는 비아디의 해양 라인업, 제일 가성비 라인업이고, 그 다음 비아디의 왕조 라인업, 이 다이너스티 시리즈, 그 다음에는 예전에 다임러랑 같이 만들었던 이 덴자라는 브랜드, 그리고 본인들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팡청바오, 4가지 브랜드의 차량들을 하나씩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디 1층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일단 여기가 선전, 이 심천에 오는 관광객들의 그냥 관광 코스로도 이렇게 개방을 해놓는다고요. 본사 건물을 이렇게 개방을 해놔도 되나? 어쨌든 본인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자신이 있고, 관광객들을 많이 부르고 또 기자단,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양재사옥 1층을 개방해서 우리 기술 좀 보세요, EGMP 있어요, 아이오닉 5N 있어요,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패키지 여행처럼 여기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층에 이렇게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일단 컨셉트카가 있습니다. 와, 이거 테슬라 로드스터 같이 생겼는데 테슬라 로드스터보다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크롬 라인이 지나가는 이런 걸 패밀리 룩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이런 크롬 라인은 조금 여기 보닛에 볼륨감 하며 EV6스러운 부분도 살짝 보이고, 그럼에도 컨셉트카 디자인 자체는 되게 멋있다. 이 볼프강 에거가 비아디의 총괄 디자인을 맡고 있는데, 뭔가 본인들의 디자인적 기술력도 이런 컨셉트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후면은 또 약간 타이칸스럽죠? 램프 같은 건 약간 람보르기니의 그런 요소도 있고, 누가 봐도 이 램프는 너무나 타이칸의 요소를 그대로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컨셉트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컨셉트카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 보면 가장 고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아디 한나라의 한이죠. 이런 한 같은 모델도 전시하고 있고요. 한 디자인은 좀 낫네. 왕조 라인업이라 그런가? 확실히 조금 더 고급차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어제 많이 봤던 비아디 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개라는 뜻이죠. 물개. 가장 최신의 25년형. 그래서 플랫폼도 이 플랫폼 3.0으로 바뀌고, 기존 같은 경우는 비아디 실이 아이오닉 6라든지 테슬라 모델 3라든지 이런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급속 충전 속도가 150kW에 불과했어요.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이 38분 그 정도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같은 경우도 60kW씩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씩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식 변경을 할 때 디자인을 크게 손대지 않으면서도 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을 부분 변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 변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거듭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은 25분,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80kWh로 커졌지만 셀2 바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3.0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이 에이딘1 시스템, 모터, 인버터, 감속기, BMS, ICCU에 들어가는 OBC, LDC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저쪽 지금 플랫폼이 전시돼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플랫폼 3.0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타일리시, 이 미학, 자유자재로 차체 외관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더 안전해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인텔리전트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비아디 자동차의 플랫폼들이 다 이 플랫폼 3.0으로 진화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특징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목업인 걸 감안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3.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셀2 바디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을, 이 자동차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배터리를 어차피 장착할 거니까 장착하는 걸 감안하고 차량 설계를 아예 했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배터리는 팩을 끼워 넣는 형태잖아요. 배터리 팩을 끼워 넣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의 일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에 그냥 이렇게 블레이드 셀, 이 칼날처럼 된 긴 셀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굉장히 밀도가 높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2 바디 배터리를 적용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셀2 모듈 2 팩에서 모듈을 빼고 셀2 팩에서도 더 공간을 집약적으로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셀 자체가 차체의 강성을 높여주는 일부분으로 활용되게 하면서 이 비틀린 강성이라든지 차체 자체의 강성이 더 높아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2 바디를 하게 되면 사실 공간이 더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배터리 셀을 더 채워 넣는 식으로 지금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차체 자체의 무게가 증가해서 주행거리 손실이라든지 차 자체가 무거워졌으니까 운동 성능이 좀 저해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셀 자체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더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남는 공간에 배터리 셀을 더 채워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더 높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플랫폼 셀2 바디에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바닥 패널 위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배터리 셀이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밑에서 뭔가 장애물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이런 걸 넘다가 하부가 손상됐을 때 그럴 때 이 배터리 셀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지금 테슬라라든지 현대기아라든지 BMW 뭐 등등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배터리 하부 충격을 막기 위해서 바닥 아래쪽에 티타늄 커버라든지 다양한 보강 소재들을 적용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에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화재에 대해서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셀2 바디로 해서 이런 패널 하나로 배터리의 가장자리를 마감해 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안전성 부분에서 괜찮을지 이런 것들이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비아디 이 플랫폼 3.0의 특징 중에 하나는 8-in-1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터, 인버터, 감속기 뭐 BMS라든지 온보드 차저, 로우 DC-DC 컨버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다 보니까 공간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고전압 케이블, 원래는 P룸을 열었을 때 오렌지색 고전압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단순히 통합돼 있어서 이 오렌지 케이블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in-1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전륜 구동 모델은 뭐 8-in-1 시스템이 앞에 들어가고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8-in-1 시스템이 뒤에 들어가지만 반대쪽에 모터를 추가할 때는 이 모터 인버터 감속기만 합체된 3-in-1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배터리가 플랫폼입니까? 차대가 플랫폼입니까? 이 시스템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지. 그 모든 게 플랫폼이다.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좋다. 대표님, 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ECMP 물어보려고? 아니 이 플랫폼 3.0이라는 거 봤는데 이거는 PE 시스템이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차대가 플랫폼인가요? 아니야, BYD 내가 물어봤는데 BYD가 말하는 플랫폼도 언더바디 자체랑 이거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골격을 얘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이제 근데 골격 자체가 워낙에 셀2 바디 타입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는 이 배터리밖에 못 써. 블레이드 배터리가 포함된다. 왜냐면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차체의 일부 강체 강성을. 역할을 함께 해주면서 바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블레이드 배터리밖에 못 쓰는 플랫폼인 거야. 블레이드 배터리도 플랫폼이다. 원래 플랫폼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배터리까지 일부 구조물로서 포함될 수 있지. 어쨌든 얘도 언더바디. 언더바디 자체를 얘기하고 언더바디 자체를 얘기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그래서 기름통 자리가 없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면 이 플랫폼 3.0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 팡청바오 바오5 저희가 탔던 차죠. 램프 같은 거 굉장히 과감하게 대범하게 넣어놓고 있는데 디귿자로 이런 식으로 뭔가 마감이 된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포드적인 느낌?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미국 차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닛이 올라와 있는 거 하면 굉장히 오프로드를 잘 달릴 것 같은 느낌 하면 포드 지프 랜드로버를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실내도 보면 와, 굉장히 오프로더의 느낌이 들죠. 이런 부분에 손잡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다. 이 팡청바오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여러 가지 엔진을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차는 그냥 풀 하이브리드, 어떤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EREV 거의 모든 종류의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바오5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비아디의 1.5L 터보 엔진을 이런 식으로 새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전륜에 모터를 또 달았어요. 그리고 후륜에도 모터를 또 달았죠. 그렇게 해서 최고 출력이 600마력이 넘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쪽 플랫폼으로 또 이동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팡청바오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아디에서는 이거를 DMO 슈퍼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DMO 듀얼 모드
오프로드입니다. 그래서 엔진과 모터를 모두 이용해서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게 이 팡청바오 전용으로 설계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디 전체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건 오직 팡청바오밖에 없다. 전용 플랫폼을 설계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프로페셔널하게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를 만들 테니까 그 가치를 아시는 분만 이 차를 구매하세요 라는 식으로 브랜드 전용의 플랫폼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사실 EGMP 플랫폼 하나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에서도 이 브랜드마다 별도의 프로페셔널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중국은 그만큼의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이건 말도 안 되죠. 현대기아도 사실 내년부터 EM/ES 플랫폼을 해서 제네시스 전용으로 조금 더 고급의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런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팡청바오 전용의 이 DMO 플랫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로 배치 1.5L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보차저 있고 그 엔진 뒤에는 전륜 모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륜으로 넘어오면 후륜 모터가 또 장착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셋의 출력을 다 합쳤을 때 합산 출력이 680마력에 달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왜 세로 배치 엔진을 배치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프로드를 제대로 달리려면 반드시 프레임 바디여야만 되잖아요. 유니바디로는 정말 험한 길을 넘어갈 때 그 강성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프레임 바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프레임 바디에는 엔진을 가로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로 배치했을 때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로로 배치해서 그 뒤로 변속기, 그 아래 모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여기 구동을 뒤로 보내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어요.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별도의 연결되는 샤프트 없이 그냥 후륜은 이 모터로 컨트롤하고 전륜도 뭐 전륜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 사이를 지나는 바닥에는 뭐가 있나? 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해 놓고 있어서 모터 모드로 주행할 때 충분한 주행거리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시스템은 비아디에서 처음 한 시스템은 아니죠. 토요타 하이브리드 E4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후륜은 모터로만 동작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팡청바오의 이 DMO 조금 더 강력하게 확장시킨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아디가 사실 굉장히 기술에 집착하는 회사거든요. 이 왕찬프 자체부터가 엔지니어 출신이고 이 R&D 투자에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단 연구 인력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현대기아가 지금 연구 인력이 15,000명이 채 안 되니까 거의 현대기아의 9배? 10배 되는 R&D 인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보다 9천억 원에서 1조 원 내지의 비용을 더 썼습니다. R&D 비용이 거의 3조 원을 넘게 썼어요. 그 정도로 이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태적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디서스라고 비아디가 최신의 서스펜션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공개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디서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또 이런데 구멍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뚫어놨어요. 이게 AI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런데 구멍을 뚫어놨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유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차체가 막 점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완전히 독립적인 4바퀴 각각의 서스펜션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양왕 U8,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기술 집착적인 회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아디 본사 1층의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플랫폼들, 그리고 차들, 엔진들, 모터들 이런 것들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사 1층 전시장에 자신들의 기술들을 이렇게 막 자랑하는 회사는 그다지 없거든요. 그만큼 비아디는 이 본인들의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되게 과시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시스템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전후륜 모터를 붙인다든지 배터리를 이만큼을 넣는다든지 유압식 서스펜션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구성 측면에서 괜찮을까? 저게 무게 측면에서 괜찮을까? 저게 완성도 측면에서 정말 괜찮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들을 겁없이 한다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비아디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1층 전시관 투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